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해 앞서 봄. 밴드, 연기. 다음은 또 뭘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 수 있을까? 한 발 앞서 준비해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인사 개편안을 내놨죠. 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를 새 총리로 내정을 한 등등의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새 총리에 내정됐습니다. 네.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와 함께 이른바 친박 트로이크가 완성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명파동을 빚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 후임으로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승진 발탁됐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특보단 명단도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대체로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됐는데요. 민정특보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그리고 안보특보에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등이 내정됐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정무특보는 여전히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그 거취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의 전격적인 해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과 연말정산 파동 등에 따른 이 민심 악화를 막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카드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정하는 방침이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문건 유출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 가운데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우성 제1부속비서관은 유임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제2부속실은 폐지되고요. 이에 따라서 안봉근 비서관은 앞으로 홍보수석실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의 쓴소리와 직언을 하는 총리가 되겠다면서 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야당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 내정자들 늘 하던 그 쓴소리 얼마나 지켜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정 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제 저녁 늦게 청와대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야당이 논평을 내놨습니다. 나름의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대변인은 그동안 소원했던 정부와 국회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3인방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조치가 없었던 점과 지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전 검사가 민정수석에 승진 발탁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로 하락한 것. 네. 이게 이제 집권 후 최저치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보도가 나와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에 대한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질문은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질문이었는데요.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30%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60%를 기록하면서 이 긍정과 부정의 그 격차가 무려 30%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네. 긍정평가 이후로는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가 높게 나왔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여전히 소통 미흡, 그리고 세제 개편안 등이 꼽혔습니다. 한편 정당 지지율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41%였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23%, 그리고 의견 유보는 3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17%였고요. 휴대전화 임의 번호 발기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죠. 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이사 조치가 해체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소식 들어있네요. 그렇습니다. 만나기 전에 조건을 먼저 내걸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남측 당국이 인도주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말로만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면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정당한 제안에 대해서 실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같은 입장이었죠. 오이사 조치 등 현안 문제는 일단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오늘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주먹으로 원생들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오늘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가해 보육교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또 피해 아동 수가 많은 데다가 피해가 중한 아이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일단 그 학대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당 A씨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보육 정책을 개편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전업 주부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냥 발언이 잘못 알려진 건지 구체적으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 정책을 개편하기로 한 데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발단은 지난 21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였습니다. 이 전업주부들까지 과도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면서 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이 맞벌이 부부만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냐 전업주부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복지부는 오늘 해명을 통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금을 깎거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데 물리적인 제한을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전업주부에 오히려 가정보육 지원금을 더 얹어줘서라도 어린이집에 대한 과잉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좀 높여준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전남 목표에서 실종이 됐던 이모 일병.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소식이죠? 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해안가 경계 근무 중에 총기를 소지한 채 근무지를 이탈했던 이모 일병이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육군은 오늘 총기를 들고 사라진 이모 일병이 초소 인근 해상에서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일병이 소지했던 K2 소총과 공포탄 10발 정도가 모두 회수됐는데요. 군 헌병대는 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IS가 이 몸값을 내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시각이 오늘 낮 대개 2시 몇 분 경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낮 2시 50분이 데드라인이었으니까 IS가 예고한 살해 시간을 이미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악의 상황이지만 석방교섭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나카야마 외무성 부대신을 중심으로 요르단 암만에서 현지 외교 루트와 IS의 영향력을 지닌 세력을 중심으로 교섭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은 아직까지 IS와 직접적인 교섭은 없으며 네. 일본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IS로부터 간접적으로 일정한 반응이 있다라고 밝혀서 교섭에 다소 진전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데드라인과 관련해서 IS와 일본 정부가 다른 입장을 보여서 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동영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그러니까 오늘 낮 2시 50분이 데드라인이라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네. IS는 오늘 낮 2시라고 반박해서 일본 정부를 한때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이 터키의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데드라인이 훨씬 지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가용한 외교 채널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일본 정부는 터키 채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터키가 IS의 근거지인 시리아의 인접국이기도 하고요. 네. 또 지난해 IS에 납치됐던 외교관 등 49명을 석 달 만에 전원 무사히 석방시킨 사례가 있어서 IS와 상당한 교섭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IS의 인질로 잡힌 고토 겐지의 어머니 이시도 씨가 오늘 오전 일본 외신 기자 클럽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아들의 석방을 호소한 가운데 IS에 정통한 일본 제1의 이슬람 율법학자죠. 나카다 고 일본 도시샤 대학 개원 교수가 중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은 여전히 없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테러범들에게 몸값을 주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와의 약속인데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 같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힌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몸값을 내지 않는다는 G8 정상회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몸값을 내고 인질을 구해온 사례가 없는 겁니까? 네, 궁금한 상황인데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인질을 구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약속이기는 하지만 예. 반드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G8 국가 가운데서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난해 IS에 각각 195억 원과 140여억 원을 지불하는 등 몸값을 주고 자국민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IS가 인질 몸값으로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이 지난해에만 500억 원 가량이나 된다는 점을 추정해 볼 때 네. 그만큼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는 이 몸값의 지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IS에 몸값을 주고 인질을 구해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물론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관측입니다. 네. 실제로 과거에 일본인이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난 사건에서도 일본 정부가 몸값 지불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정산 관련 소식인데요. BC카드가 연말정산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네. 뭐 좀 이 오류가 발생했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BC카드에 따르면 올해 초 BC카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별도 공지 대상인 대중교통 사용 금액이 있는데요. 네. 이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일반 카드 사용액에 포함해서 국세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하. 대중교통비로 쓴 비용은 소득 공제율이 30%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절반인 15%입니다. 때문에 총 650억 원에 달하는 170만 명의 대중교통비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은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BC카드는 어제 연말정산 데이터를 검토를 하다가 오류를 발견하고 국세청에 정정 내역을 통보했고 고객들이 수정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열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 내역이 반영이 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미 증빙 서류를 낸 직장인들입니다. BC카드 고객이면 그 대중교통비 누락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야지 제대로 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4%에 그치면서 이거 네. 9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네. 하는 발표네요. 이거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은은 오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4% 증가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예, 이는 직전분기 0.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고요.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2분기인 0.5%보다도 낮은 겁니다. 이 원인으로 한은은 수출 부진, 세수 결손, 윤달 효과를 그 주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먼저 기계류, 화공품,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게 그 중국 수출이 줄어들었고요. 네. 또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감소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서 그 대폭적인 건설 투자 축소가 됐습니다. 또 작년 10월과 11월은 윤달이 껴가지고 윤달을 피해서 결혼을 그 앞당기거나 뒤로 미룬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 시장에 타격을 준 것도 이 성장률 저조에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4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작년 연간 성장률도 한은의 전망치인 3.5%보다 낮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문제는 그 성장의 양대축인 수출과 내수 동시에 부진하다는 점인데요. 지금의 이 성장률 둔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저성장 고착화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성장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그 단기적인 부양보다는 성장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라든가 다음 카카오라든가 이런 네. 국내 주요 인터넷 업체들의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네. 최근 2년 새에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다음 카카오가 오늘 투명성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예. 예, 다음 카카오는 그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하고 그 메신저 카카오가 이제 합병을 해서 탄생한 회사인데요. 이 카카오를 상대로 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은 그 2012년 11건에서 작년에는 3,864건으로 4.8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요청이 역시 3.5배 증가했고요. 예. 예, 네이버에 대한 영장 요청도 2002년보다 6.3배나 늘었습니다. 이 온라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크게 증가한 것을 두고 이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철학을 밝히고 또 관련 현황까지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번에 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수사 관행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원 중에서 이를 보고서 영장 발급 등에 참조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반면에 그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수사 목적의 정당한 법 집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수사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이번 이 투명성 보고서가 단순한 통계 수치 나열에 그쳤다. 그래서 사법 당국의 압박 수위를 낮추고 그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과시하는 목적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이 압수수색 영장 요청이 급증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네. 또 다음 카카오의 경우에는 뭐 과거 음란물이나 불법 유해 정보를 게재해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억 달러의 몸값을 내지 않으면 일본이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 IS가 예고한 마감 시간은 오늘 오후 2시경이었는데요. 5시간이 지났지만 IS나 일본에서는 아직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질들의 상황과
일본 현지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현지에 계신 JP통신의 유재순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네, IS 측에서는 뭐 2시가 마감 시한이라고 그러고 네. 일본에서는 뭐 2시 50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인질 2명의 생사는 아직 모르죠? 네,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 6시 20분경 스가 감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두 사람의 석방을 위해서 정부는 전력 투자하겠다라고만 말했고요. 아직 일본 정부조차 정확한 그 두 사람의 안전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시가 넘으면서부터는 일본 열도가 초긴장 상태였는데요. 네. 지금은 반 포기, 반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하.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의 발표에 이제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텔레비전이라든가 일본 언론, 신문, 그 페이퍼 언론도 요르단에 있는 그 일본 그 대사관 대책본부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지발로 생중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인질로 잡힌 고토 겐지 씨의 어머니도 기자회견도 하고 석방을 호소하고 있고 그렇게 하긴 한데 지금 일본 정부 관계자는 IS로부터 간접적으로 일정한 반응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일정한 반응이라는 것이요. 직접적인 반응이 아니고 그 이슬람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슬람국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부러 인터넷에 흘렸던 거거든요. 그 직접 교섭이 안 되니까 이슬람국 측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항상 발신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똑같이 메시지를 전한 건데 확인했다라는 증표라고 그럽니다. 이슬람 사이트에 그 일본 측에 그 발표가 올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반응을 했다고 그런 겁니다. 아, 예. 자, 일본 정부가 이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없다. 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일본 정부의 단독 문제가 아니고요.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해서 중동의 그 주변 국가들과 얽히고 설키고 있는 관계 때문에 만약 일본 정부가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 2명을 구출해왔을 경우 이슬람국이 제2, 제3의 인질 사건을 벌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나서서 교섭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그니 아베 총리도 몸값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조금씩은 이렇게 몸값을 지불한 사례가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있답니다. 사실은요, 2004년도에 이라크 반군에 의해서 일본인 그 구호단체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일본인들이 납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질 그 몸값을 주고 풀려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라든가 일본 정부도 일말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내부에서 대두가 됐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1일 날 이스라엘에서 귀국을 했거든요. 아베 수상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절대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이슬람군과 싸우겠다. 그리고 절대로 몸값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나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나카다 고 교수가 중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 교수가요, 동지사 대학의 전 교수입니다. 지금은 그만뒀고요. 작년에 이 교수 때문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홋카이도 대학생을 이 나카다 교수의 소개로 이슬람군 무장군에 합류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수가 소개를 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학자니까요. 그리고 일정한 파이프도 이슬람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가 교섭 대상자로 나서겠다. 정부가 인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고요. 일본 정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가 어떤 역할을 했다든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일본인 중에 지금 IS에 합류한 사람도 한 1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10명으로 나오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수십여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수십여 명이나요? 자, 그런데 이번 이 일본인들에 대해서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2억 달러를. 왜 하필 2억 달러랍니까?
그 2억 달러라는 금액 액수가요. 네. 아베 수상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이스라엘 방문지에서 어떻게 그 선물을 줬느냐면요. 네. 비군사 지원금으로 해서 2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먼저 선물을 준 겁니다. 방문을 예. 하면서. 예. 그런데 이슬람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예. 그 2억 달러의 지원금이 바로 그 이슬람군을 그 공격하는 총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군사 자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2억 달러의 액수를 두 사람의 일본인 인질 대금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아, 예. 그런데 그 일본이 그 인질하고 말이죠. 네. 이슬람주의 반군이 확보한 IS-4가 있다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 교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십니까?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예.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아하. 이슬람국 측이 일본인 인질은 그런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런지하에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네. 이슬람군 측이 그 주장한 것은 일본인 인질은 그런 협상의 대상이 아니 될 뿐더러 될 수도 없다. 네. 그리고 당신 그 중개 역할이죠. 중개자한테 당신은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도 이런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뭔가 좀 노력을 하긴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작년부터 유카와 씨가 먼저 인질이 됐지 않습니까? 예. 작년부터 물밑 접촉을 했었는데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답답한 것이 3년 전에 시리아에 주재해 있던 일본 대사관을 철수시켰습니다. 안전 문제로. 아.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국을 가려면 시리아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시리아에서 얻을 수 있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파이프가 전혀 없다 그럽니다. 아하. 인적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 경우에서도 두 사람의 안전조차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예.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유카와 씨. 네. 이는 일본에서 아주 극우 네티즌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비즈니스 내용 자체가 네. 군사 전문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카와 씨가 그 이슬람국에 가게 된 동기도 네. 사실은 사업에 실패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리고 부인은 죽었고 사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자살 미수 사건도 일으켰고요. 아하.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보고자 재기하기 위해서 이슬람국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아, 네. 그런데다가 자위대도 군대로 승격시켜야 된다라는 그 구구 중에 구구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언론에 나서서 활동했던 사람은 아니고 네. 다만 자기가 그 비즈니스 발판을 위해서 이슬람국에 들어가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JP통신의 유재순 대표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일단 판교 부근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수암터널에서 조남까지 밀리는 가운데 수암터널 안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후로는 시흥요금소부터 송내까지 정체가 되고 또 노오지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현재는 1차로만 막고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4km 구간 정체가 심한데요. 반대편에서는 이 사고 구경 여파로 인해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또 계양부터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까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발안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목감, 일찍에서 금천까지 모두 23km 구간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신정교 부근을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주춤하고 있고 도심 쪽으로도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국회대로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는데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동작대교 목간 지점 2차로 추돌 사고 때문에 서강대교부터 주춤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그리움 찾아가는 영화세 시봉. 그때 그 거리 그 사람 영화세 시봉. 요 정우 김윤석 한효주 김희애 김민권 친구 강하늘 장현성 조폭맨 다 나온대 따뜻한 영화세 시봉 영화세 시봉 2월 5일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소년이 이 단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커져서 우리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인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IS, 2번 AS, 3번 US, 4번 KS. 이 네 가지 보기 중에서 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전시회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열리죠. 한 분당 2매씩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김군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또 다른 김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걱정하는 글들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 자제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터키에서 실종된 한국인 소년이 이 단체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인 이 단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IS, 2번 AS, 3번 US, 4번 KS. 휴대전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 전시회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는 4월 5일까지 열리죠.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을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하루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그런데 오늘 이동 중에 기체 결함으로 회항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우여곡절 끝에 아시안컵 4강 결전지인 시드니에 입성했는데요. 네. 대표팀 오늘 오전 멜버른에서 준결승 장소인 시드니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이륙 직후 비행기 바퀴가 접히지 않는 기계 결함이 발생해서 낮은 고도로 공항 인근을 날다가 이륙 45분 만에 다시 멜버른 툴라마린 공항에 돌아왔습니다. 네. 대표팀은 툴라마린 공항에서 30분 대기하다가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고 무사히 시드니에 도착했는데요. 다행히 대표팀 선수들은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액땜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저녁 훈련 취소됐고요. 슈틸리케 감독은 이란과 이라크의 8강전을 관전하기 위해서 캔버라로 이동했습니다. 네. 한국의 아시안컵 4강전 상대 어디입니까? 네. 축구 대표팀 준결승 상대가 이라크로 정해졌는데요. 이라크, 예. 네, 이라크는 방금 캔버라에서 끝난 이란과 8강전에서 전후반을 1대1로 비기고 연장에서도 2골씩 주고받아서 3대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는데요. 네. 이라크가 승부차기 끝에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요. 예. 네, 한국은 다음 주 월요일 26일 오후 6시에 이라크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라크와 2007년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진 뒤 8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됐습니다. 네. 이길 것 같습니까? 기대해봐야죠. 알겠습니다. 올라가봐서 네. 맞붙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란을 피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청용 선수 소식인데요. 영국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잉글랜드 프로축구 1부 리그팀 이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요? 네. 잉글랜드 2부 리그 볼튼 이청용이 조만간 1부 리그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할 것이라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청용 이적료로 1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25억 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청용 주급인 5천만 원을 다소 부담스러워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20팀 중에 13위인데 2부 리그 강등권과 승점차가 4점에 불과해서 이청용을 강력하게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이번 이적이 성사되면 이청용은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류현진 선수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미국 프로야구 3년 차인데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류현진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프로야구 LG 트윈스 선수들과 스프링 캠프를 함께 치르고 있는데요. 개인 훈련 시작 후 5일째인 오늘 올해 첫 캐치볼을 하면서 어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시즌 류현진은 3월 호주에서 열린 정규리그 개막전에 맞춰서 컨디션을 일찍 끌어올렸는데요. 네. 올해는 무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류현진은 다저스 스프링 캠프 개막일인 다음 달 19일까지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한편 류현진은 새 통역도 구했는데요. 네. 예전에 시카고 컵스 산하에서 뛴 임창용의 통역인 김태형 씨가 새로운 통역을 맡게 됐는데 네. 김태형 씨는 영양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선수들 영양까지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영양 잘 챙겨주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 하죠.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오늘도 여러분 잘 아시죠? 원로 정신과 의사이십니다. 이시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시영 박사님 오늘 세 번째 나와주셨는데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좀 둔하게 살자. 너무 바쁘게 살지 말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뇌 피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뇌? 머리 뇌? 네. 예. 우리가 흔히 필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뇌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논을 맺나 밭을 맺나 필요할 리가 없죠. 네. 산에 갔다 오면 필요하죠. 예. 그러나 보통 우리가 그런 일도 안 하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몸이 아니고 뇌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 뇌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이제 뇌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건가요?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얼마간 지나면은 그만 골치가 좀 띵한 게 정리가 잘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되고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그건 벌써 뇌가 필요하다는 아주 초기 증상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래 되면 우리는 일단 일어서서
뭐 찬바람 쉬거나 예. 차를 한 잔 마시거나 담배를 한 대 피우거나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면 다시 또 책상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아주 가벼운 초기 증상이고 가령 머리가 좀 띵하다거나 뭔가 빨리빨리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뇌가 이게 우리가 뇌를 열심히 쓰면은 실제로 뇌 온도가 올라갑니다. 뇌 온도가. 뇌도 또 온도를 재보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신부 체온이 있듯이 네. 뇌 온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머리 좀 식혀라. 네. 실제로 이제 머리를 식혀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때는 정말 일어서서 세수라도 하면 한결 났잖아요. 예. 찬물에 머리 한번 감으면 한결 났고요. 예. 실제로 머리에 열이 납니다. 머리를 식혀라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머리를 식혀라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머리에 열이 나면은 이 시냅스가 이 뇌신경 연결망이 이게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정밀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열이 나면은 이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자동차도 그 열이 나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겠죠. 저거는 그보다 그 정밀한 이 뇌 조직이 열이 나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그 골치가 띵하거나 이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가장 초기 증상이고. 네. 그래도 이제 뭐 그 정도 가지고 병원에 가거나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그럼 뭐 시술을 한번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책상에 가고 이제 그런 것이 자꾸 쌓이면은 이제 내 피로는요 스트레스하고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스트레스는 주관적으로 싫은 겁니다. 네. 가령 싫은 사람하고 밥 먹는 거 이거 스트레스 아닙니까? 예. 아버지한테 야단 맞는 거 이것도 스트레스고 이게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이제 뭐 술을 한 잔 마시거나 그러면 무슨 그 자리를 피하거나 피한다든가. 그러잖아요. 대책을 세우는데 예. 이 뇌 피로는 굉장히 그게 증상이 약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같이 싫거나 그런 느낌이 없어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뇌 속에는 피로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초기 증상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래도 이제 막 그만 강행군들 하면은 이제 그 제2 단계로 넘어가죠. 이 제2기로 넘어가면은요 이 몸에 잔잔한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네. 그 뇌피로라는 것은요 이 시상 하부에 여기가 바로 이제 생명의 중추가 여기 다 있거든요. 예. 식욕이다, 성욕이다, 무슨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 목마르는 거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데 이 시상 하부에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신경 사령부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대사 호르몬 이 조절하는 센터가 이 시상 하부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역력을 조절하는 게 시상 하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상 하부에 부담이 많이 걸리면은 그러니까 뇌가 피로해지고 그러면 이제 1기를 지나서 2기까지 오면은 이 면역력이 결정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이제 그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잔잔한 염증이 생깁니다. 네. 가령 장염이다, 위염이다, 뭐 편도선염이다, 상기도염이다, 또 그다음 구내염 그래서 입에 막 이런 소위 백테라 그럽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그 염증이 생기면은 내 뇌가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 있구나. 그제 많은 사람들이 가령 이 신경을 많이 쓰면요. 이 입에 이 백테라 살기는 캔커 소화 그래서 노랗게 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정말 그게 심한 사람들은요. 예. 이제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상당히 지금 뇌 피로가 제2기로 진행이 됐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도 이 미련한 친구가 뭐 그 정도 가지고는 병원에 또 안 갑니다. 뭐 적당히 뭐 때문에 또 뭐 약도 좀 먹하면 좀 괜찮잖아요. 네. 그래요. 이제 그게 2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뇌를 피로하게 계속 강행군을 하면은 이제 제3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암이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체가 떨어지면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뭐 매일 하루에 수천 개의 암이 생기지만 이제 면역 기능이 더 세냐, 이 발암 기능이 더 세냐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네. 보통 때는 면역 기능이 더 세죠. 그렇게 이제 암 세포를 다 잡아 먹어버리죠. 그래서 암이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문제는 이제 이 뇌신경 피로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기능이 다 떨어집니다. 가령 이제 자율신경이 정말
이게 교감 부교감이 이 균형이 맞지가 않으면은 당장 골치가 아프다거나 뭐 머리가 띵해진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두통이 온다거나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오고 네. 그리고 여자들은 뭐 당장 생리에 이상이 온다든가 이 얼굴에 화장이 묻지도 않고 막 여드름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런 이제 소위 호르몬 대사 기능에 장애가 오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뇌 피로를 우리가 잘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뭐 자산이라는 게 이게 정말 우선 두뇌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자산이라는 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뇌 피로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기회 있을 적마다 잘합니다. 네. 근데 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뜻밖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위염이 생겼다든가 장염이 생겼다든가 그렇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더 나아가서 암이 걸렸다.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죠. 라고 하는 것이 예. 그 부위에 뭐가 좀 잘못됐나 보다. 예. 뭐 위염이면 위에, 예. 장염이면 장염, 장애 무슨 이상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그 원인이 머리 쪽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뇌 피로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머리에서 네. 시상하부라는 곳에 우리 뭐 손마디만 합니다. 네. 거기 이제 뇌 한복판에 있는데 되게 거기가 원시뇌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죠. 예, 가장 이제 중심뇌죠. 네. 뇌 한복판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렇게 요 손마디만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암에 걸렸다든가 뭐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세포가 전이된 바로 그 부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네.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머리에 있다. 그렇습니다. 암은 사실은 전신 반응입니다. 그 국소에 네. 물론 그 국소가 좀 취약해서 거기에 이제 암이 발생을 했지만 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전신 반응입니다. 뇌 피로라는 게 뇌가 필요하면 온몸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한 부위가 좀 약하면 그쪽에 사고가 나겠지만 거기에 취약점이지만 그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 균형에 문제가 생기면은 암이 생기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다시 말씀을 바꿔서 하신다면 암을 예방한다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염증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결국 뇌를 건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습니다. 예. 뇌를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됩니까? 그래요. 제 뇌는 이거 건강한 됩니까? 안 건강한 됩니까? 이거. 제일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 내 뇌가 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뇌가 피로하면은 물론 이제 휴식이 최고지만 가령 이제 제일 휴식이 좋은 것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얼마간 지내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자연 속에 가서 얼마간 지낸다. 예. 그러니까는 가령 뭐 절에도 좋고 어디 가서 요즘은 뭐 산속에 그런 데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한 이틀 지내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이 정말 초롱초롱해지고. 뭐 하루 이틀 지낸다고 했어요? 뭐 완전히 정말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내 뇌가 이렇게 피로해 있었구나. 이거는 뇌가 피로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라면은 반드시 그렇게 휴식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서 압니다. 내 뇌가 이렇게 피로해 있었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 오감이 쾌적하게 자극이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산속에 가면은 물소리, 새소리, 맑은 공기, 향기 이 모든 것들이 이 도심에는 오감의 불쾌한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뇌를 피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예. 자연 속에 들어가면 절로 오감을 쾌적하게 자극을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뇌 피로에 제일 좋은 것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얼마간 시간을 보내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시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감동의 눈물.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정말 저도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옆에 앉는 사람한테 우리 연구원 보기에 창피해가지고 못 울었는데 그때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네. 예. 특히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잘 안 울려고 그래요. 그죠? 남자들 자꾸 울어야 됩니다. 예. 네,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게 요즘 뭐 웃음 치료라는 게 있고 웃음도 요즘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참 소중한 자산같이 이렇게 요즘 가치가 높이 평가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면역 체계로 보면은 웃음보다도 5배, 6배 더 강한 게
감동의 눈물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남자든 여자든 저도 그래서 우리 선마을에는 이 감동을 주는 영화를 잔뜩 모아놨습니다. 그걸 영화를 보면은 정말 감동의 눈물이 이제 흐르도록 이렇게 예. 그 영화를 보고 울어라. 예. 그렇군요. 참 이 눈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뭐 화가 나거나 뭐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눈물하고는 다릅니까? 감동의 눈물하고는 다르죠.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감동의 눈물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뇌 전체가 그렇게 이런 지적인 뇌와 또 이 감성적인 뇌가 합쳐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적인 겁니다. 딱 보면 뭐 깨끗하고 맛도 좋고 뭐 이러니까 만족이 되지만 감동이라는 것은 뇌 전체의 반응입니다. 예. 그래서 감동을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감동할 때는 뭐 머리가 찡하다 뭐 눈물이 펄썩 난다 뭐 세상이 캄캄하다 온갖 표현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감동은 전뇌 전신 반응입니다. 네. 그 감동이 왔는데 뭐 세상이 캄캄하다든가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감동이 너무나 되면은, 감동해서.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암 환자에게 뭐 산에 가서 며칠만 있다 오라든가 감동의 눈물 많이 흘려라라고 한다고 해서 다 금방 병이 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병 자체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치유적인 환경이죠. 요즘 우리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바로 힐링입니다. 그렇게 치료와 치유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게 이제 치료는 정말 약을 딱 줘서 거기에 타겟을 맞춰서 하는 것이 치료고요. 수술을 한다든가. 근데 치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 전체를 치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전신 반응이라고 내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뇌도 마찬가지죠. 예, 치유라는 것은 그런 그 의학적인 아주 국소적인 치료에 반해서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이것을 우리가 치유라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치유적인 의미죠. 네. 요즘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이 부음을 이루고 있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예. 저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제 뇌를 너무 혹사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너무 피로하게 만들고. 네.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뇌를 좀 잘 이렇게 치유해 가면서 좀 아주 건강한 그런 삶을 또 면역력이 높은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한두 가지 이렇게 팁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뇌 너무 혹사 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예. 정말 우리 미션이 뇌밖에 없는데 그렇게 뇌가 피곤하지 않게 너무 뇌를 혹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를 피로 사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신체적인 피로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로, 뇌 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피로 사회 같아요, 한국은. 예. 우리 한국이 정말 필요하죠. 너무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경쟁도 많이 쓰고. 욕심들도 많고요. 네. 치고받고 쌈박질도 잘하고요. 이게 결국은 자신의 뇌를 손상시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뇌력 혁명이라는 책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비슷한 얘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 뇌의 힘을 정말 아주 혁명적으로 우리가 바꿔야지 그냥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국가 장래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 우수함 두 뇌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그렇게 이 우수함 두 뇌를 잘 활용하고 정말 잘 필요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뇌 관리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연 속에 가서 얼마간 지내본다든가 감동의 눈물을 많이 흘려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치유에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평소에 마음먹기를 좀 이렇게 이 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좀 둔하게 여유롭게 먹는 것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뇌라는 게 결국 마음이니까요. 마음이 우리가 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은 뇌 속에 있는 겁니다. 좀 더 좁히 말하면 시상 하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그게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 너무 피로하게 하지 맙시다. 그것이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신과 전문의시죠. 이시영 박사님과 함께한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 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의 정답은 1번 IS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근희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국제사회에 계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IS에 대한 경계도 더욱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남현민, 신동해,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